5일 겐다이 비즈니스는 일본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민 부담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44.1%로 나타났습니다. 100을 벌고 세금과 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빼면 실상 손해지는 건 55밖에 남지 않는다는 계산입니다.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 부담률은 2010년부터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9년 10%로 시작했던 사회보장 기여금은 2018년도에 18.1%까지 상승했고,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2004년 9월에 13.58%였던 것이 2017년 9월에는 18.3%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조세 부담은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22%에서 23%를 유지했지만 2012년 말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급속도로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재무부는 2019년도 국민 부담률이 43.8%로 하락할 것이라고 실적 전망을 발표하고 있지만 2019년 10월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했기 때문에 재무성의 전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겐다이 비즈니스의 의견입니다. 기사는 경기가 둔화될수록 부담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2020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경제활동 둔화가 이어진다면 국민 부담률은 점차 늘어 50%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연금제도는 적립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저축이 아니라 현재의 고령자에 대한 지급을 충당하고 있는 목적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GDP 중에서 가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입니다. 만약 가계소비가 위축된다면 단번에 일본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5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지금과 같이 각국의 성장률과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GDP가 한국에 이미 따라잡힌 상황에서 2040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1.7배 클 것이며 대만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지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들이 예측대로 이어진다면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국민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를 하자니 소득이 부족하고 소비를 안하면 1인당 GDP가 감소하여 또다시 국민 부담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